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알고리즘 개요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로 이제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룰 겁니다. 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의 복잡도라는 거는 이제 해당 알고리즘이 특정 기준에 따라 얼마나 빠르고 느리게 실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 얘기할 때 간단한 알고리즘이야 또는 이거 복잡한 알고리즘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르고 느리게 실행되는지를 우리가 복잡도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기준은 이제 실행 시간입니다. CPU의 실행 시간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모든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CPU 실행 시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마다 실행 시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제 구현돼서 구현돼서 실행시키는 실행하는 컴퓨터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도 실행 시간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알고리즘 복잡도를 낼 때는 나타날 때는 이제 시간 복잡도라는 거를 이제 분석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시간 복잡도를 주로 이제 명령어 수행 횟수로 수행하는 이제 횟수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시간 복잡도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요거를 얘기할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알고리즘은 보통 분석을 할 때 복잡도라는 걸로 분석을 하는데 복잡도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CPU의 실행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 일반적이고 이 실행 시간이란 거는 결국 시간 복잡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라는 거는 실행되고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를 더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왼쪽 이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10개의 수를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더하고 나온 결과를 그 다음 거랑 더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서 이 값을 내고 또 더해서 뭐 이 값을 내고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더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 1부터 10까지 어떤 수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하고 10 더하면 11이죠. 2하고 9를 더해도 11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것들의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11 곱하기 5로 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복잡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진짜 CPU 실행 시간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산 횟수로 우리가 보통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방법보다는 연산 횟수가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 2의 시간 복잡도가 방법 1, 첫 번째 거보다 낮다. 여기서는 네, 이 낮다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복잡도가 낮은 겁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 복잡도가 낮은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고표 기법입니다. 네. 이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문자 5와 이 안에 뭐 1 또는 뭐 n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 n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n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n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대문자 5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표현으로 이 복잡도를 얼만큼 복잡한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컴퓨터나 알고리즘에서 입력된 값의 크기에 따라 알고리즘 처리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이 n이라는 거는
값의 크기, 값의 개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에 따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비고 표기법을 이용하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근사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음, 사실은 좀 문장이 좀 처음 보시는 이 비고 표기법이라는 걸 모르시는 이제 학생들은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파헤쳐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하이 레벨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비고 n 알고리즘은 비고 n 제곱 알고리즘보다 시간 복잡도가 낮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만약에 이 n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라고 하면 비고 n 알고리즘은 10번, 10번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고 n 제곱 알고리즘은 100번, 10의 제곱이니까 100번 수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고 n 제곱 알고리즘이 시간 복잡도가 더 높은 거죠.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비고 n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의 수행 횟수가 데이터 개수만큼만 커지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네, 여기서 보면은 선형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근데 비고 n제곱 알고리즘의 수행 횟수는 데이터 크기의 제곱만큼 커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지수 그래프니까 훨씬 더 나중에 그 복잡도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고 표기법이란 거는 보통은 앞에 뭐 개수 같은 것까지 자세하게 안 넣습니다. 근사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개수를 해서 표현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알고리즘 자체를. 그래서 여기서 근사값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요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선형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지수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데이터 크기 n이라고 볼게요. n이 작을 때는 n제곱 알고리즘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비고 n 알고리즘이 더 느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n이 작을 때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n이 커질 때 입력된 값의 크기가 따라서 처리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고 n 알고리즘은 n이 커져도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n 제곱은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크기의 제곱만큼 우리가 뭔가 복잡도가 높아진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비고 n 제곱은 단순히 비고 n이 무조건 느린 건 아닙니다. 비고 n이 무조건 빠른 건 아닙니다. 데이터 작을 때는 당연히 n제곱 알고리즘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형태에 따라서. 예, 근데 그 이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입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요. 그쵸?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에 들어오는 그 인풋의 어떤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출력이 정해진다고 봤을 때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알고리즘에서 처리하는 시간도 많이 높아지겠죠? 그 얼마큼 더 그러면은 데이터가 늘어갈수록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게 복잡해지냐라고 나타내는 거가 비고포급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고표기법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방금 설명 들었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얼만큼 이제 수행 횟수가 높아지는지를 나타내는 표기법이고 근사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음, 예를 들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데이터의 개수가 x라고 봤을 때 실제로 수행하는 횟수는 4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라는 어떤 개수, 이게 수행 횟수입니다. 수행 횟수로 표현된다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수행 횟수예요. 데이터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수행하는 횟수가 정말 이렇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알고리즘의 비곱표기법은 앞서 이 개수 이런 거 필요 없이 x 세제곱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가 충분히 커져요. 무한대로. 그러면 사실 곱하기 4를 하나 뒤에 2x가 붙나 크게 영향을 대세에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의 어떤 그 다항식만 남깁니다.
텀만 남기게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비고 x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 x는 주로입니다. 여기 주로 x 세제곱에 비례하는 수행 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 x 세제곱 앞에 4가 붙어 있어도 사실은 효율성을 분석할 때는 데이터의 그 개수가 충분히 크면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x 자체의 값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수행 횟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고 표기법으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때는 비고 x 세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차수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차수가 높은 항만을 표시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쓰냐? 요 정도를 많이 써요. 비고 1, 비고 로그 n, 비고 n, 비고 n 로그 n, 비고 n 제곱. 사실은 밑에도 많습니다. 비고 n 세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에서처럼.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비고 2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복잡도가 높아지는 순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고 1이다 라고 하면은 입력 데이터의 개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비고 1이 되는 그 알고리즘은 뭐가 있을까요? 배열에서 인덱스 접근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배열이 있었죠? 연결 리스트 아닙니다. 뭐 리스트라고 하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연결이라는 단어가 안 붙으면. 그래서 배열에서 우리가 세 번째라는 어떻게 보면은 인덱스론 2죠. 세 번째 항목을 접근할 때는 이게 뭐 전체 배열의 개수가 얼만큼 많던지 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고 1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때는 비고 1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고 로그 n은 데이터 양을 매번 절반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배열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배열이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근데 우리가 만약에 2를 찾아야 돼요. 여기 이 배열에서 2의 위치를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딱 중앙을 보고 5랑 비교해 보니까 2가 더 작죠? 그럼 이 밑에만 보는 겁니다. 절반만. 이것도 절반 중에 또 중간으로 갑니다. 3이라고 비교했더니 또 3보다 작죠? 그럼 또 3이 이 전체 이 부분 배열의 또 부분 배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비고 로그 n의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데이터의 양을 매번 절반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주로 비고 로그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고 n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알고리즘의 작업량이 입력된 데이터 개수의 상수배, 배열의 모든 값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 이 배열이 있었죠? 1부터 9까지 담은 이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다 출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번 인덱스 가서 1 출력하고 1번 인덱스 가서 2 출력하고 2번 인덱스 가서 3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면서 출력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출력하는 출력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배열에 있는 걸 배열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은 배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출력해야 되는 게 많아지죠. 동일하게 상수배로. 그럴 경우에 이제 비고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포문을 한 번 돌잖아요. 그쵸? 포문을 한 번 다 돌아야 되잖아요. 포문을 한 번 다 돌면 비고 n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고 n 로그 n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n 제곱부터 설명드리는 게 더 나아요. 비고 n 제곱은 이제 선택 정렬과 같은 단순한 정렬 알고리즘이 대부분 여기에서 해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정렬 알고리즘들이 포문을 두 번 돕니다. 포문. 이게 같은 배열을 처리할 때 이 배열에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이 포문에서도 한 번 돌고 쫙 돌고
그 다음에 돌면서 그 안에서도 배열을 한 번씩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9개의 개수잖아요. 9개. 그러면은 9 곱하기 9니까 81. 9의 제곱이죠. 81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n제곱, 비고 n제곱이라고 하고요. 폼은 두 번을 그냥 통째로 다 돌아야 될 때. 근데 만약에 폼은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절반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 번 n이 로그 n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n 로그 n으로 하는데 이제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화 시켜가지고 n 제곱이 아니라 n 로그 n으로 보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데이터 개수에 따른 시간 복잡도 증가율입니다. 여러분들. 네, 증가율 비교를 하면은 이 앞에 뭐 비고 n인 경우에는 n이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늘어나면 로그 n은 로그를 취한 거니까 이것보다 값이 적어지겠죠. 그쵸? 근데 보통은 이 로그 밑이 필요하잖아요. 밑에가 필요한데 이 밑이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2비트, 비트 단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진법이기 때문에 2를 숫자 2를 생략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그냥 로그 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3x 세제곱이 4x 세제곱이 그냥 우리가 비고로 쓸 때는 비고 x 세제곱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로그 뭐 5n일 수도 있고 로그 10n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5나 10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로그 n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근데 보통은 2를 많이 씁니다. 2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경우는 0, 2인 경우는 1, 4인 경우는 2, 8인 경우는 3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봐도 확실히 수행 횟수가 n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죠. 반면에 n 로그 n은 이 두 개 곱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n 제곱은 반면에 이제 제곱해서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죠. 8의 제곱, 1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고 안에 쓰는 어떤 항에 따라서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하는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이 알고리즘은 비고 n짜리 알고리즘이야. 이 알고리즘은 비고 n 로그 n 알고리즘이야. 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우리가 소개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렬 알고리즘 같은 걸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야, 그 알고리즘 복잡도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면 이거 한 n제곱 정도 돼.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비고 n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n 로그 n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건 없는지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참고할 만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고 표기법이란 거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알고리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 복잡도이고, 이제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비고 표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 표기법은 데이터의 개수나 이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얼만큼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같이 증가하느냐를 표현하기 위한 표기법이다. 라는 거였고요. 대표적으로 뭐 n, 로그 n, 그다음에 n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의 가장 높은 차수의 항만 남겨서 표현을 한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사값으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한번 구글에서 비고 표기법이라고 검색해보면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렬 알고리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